이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한 가족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날, 소박한 단독주택에서 강태영과 임서영 부부는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고 있었죠. 서영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고 태연 할아버지는 마당에 낙엽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찬바람이 부는데 너무 오래 밖에 있지 마세요. 감기 들면 큰일이니까요. 서영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곧 들어갈게.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냐? 아이고, 8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무슨 예쁘다는 소리예요. 빨리 들어와서 아침이나 드세요. 서영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태연 할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서영 할머니는 집에서 옷수선을 하며 보탬이 되었죠. 유일한 아들 준호를 키우기 위해 두 사람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준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 이제는 손주까지 볼 나이가 되었습니다. 참 여보, 내일 준호네 오기로 했던 거 기억하세요? 서영 할머니가 밥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우리 손주 보는 날인데. 태연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준호와 그의 아내 미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찾아왔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이라고 했지만 서영 할머니는 때때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찾아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설렜죠. 미래가 요즘 힘들다고 하더라고. 직장일이 바빠서 말이야. 태연 할아버지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젊은 애들이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때보다야 훨씬 나은 세상이잖아요. 서영 할머니는 밥상을 물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마당에는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이런 날이면 문득 지나온 세월이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 학교 갈 준비를 서두르던 아침 풍경,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오던 그날의 기억까지 모든 순간이 값진 보물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 고생 많이 했지? 서영 할머니가 문득 감상에 젖어 말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고생이었나? 나는 행복했는데. 태연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 대학 보낼 때 우리 얼마나 기뻤어? 그때 너 몰래 울었던 거 알아? 그래요? 저는 몰랐네요. 서영 할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남자가 울었다는 걸 어떻게 말해? 자존심 상하지. 태연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 찾는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준 거 다 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지? 태연 할아버지가 문득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준호도 잘 키워서 결혼시켰고 우리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죠. 다만 뭐? 손주가 좀 더 자주 보였으면 좋겠어요. 서영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게. 내일 오면 얼마나 컸는지 보자고. 지난번보다 더 똑똑해졌을 거야. 저녁이 되자 서영 할머니는 내일 손주가 올 것을 생각하며 특별히 반찬 몇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어릴 적 좋아하던 호박전, 미래가 맛있게 먹던 장조림, 그리고 손주를 위한 달콤한 약과까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 애들 오면 뭐부터 해줄까? 서영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와 서영 할머니는 소박한 단독주택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태연 할아버지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고 서영 할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갖고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죠.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텃밭에 물 좀 줘야겠어요. 서영 할머니는 부엌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줄까? 요즘 허리 안 좋다며. 괜찮아요. 움직이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서영 할머니는 물뿌리개를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이렇게 소소한 대화와 일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오후에는 종종 동네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간혹 준호에게서 전화가 오면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으며 손주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곤 했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에 꼭 와.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호박전 해놓을게. 서영 할머니는 통화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뭐래? 언제 온대? 다음 주 토요일에 온대요. 미래도 같이 오고 손주도 데리고 온대요. 서영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좋네. 손주 보는 날이구먼. 태연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고 서영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 어때요? 아침에 두부도 사뒀고. 서영 할머니가 부엌에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좋지. 너 된장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태연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양파를 썰고 두부를 자르고 된장을 풀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방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운 거야. 서영 할머니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다시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더 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서영 할머니는 손에 든 국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쿵. 여보, 무슨 소리야? 태연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자 그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바닥에 쓰러진 아내가 있었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움직이지 않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태연 할아버지는 아내를 흔들며 소리쳤지만 서영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태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태연 할아버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곧 의사 선생님이 올 거야. 정신 차려, 제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서영 할머니는 재빨리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태연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습니다. 뇌졸중의 가능성이 있어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뇌졸중. 그 단어는 그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 전 동네 친구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터라 더욱 두려움이 컸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안에서 태연 할아버지는 의식 없는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손주도 더 봐야 하고, 제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서영 할머니는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의사가 다가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환자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남편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태연 할아버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뇌졸중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도착하셔서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아직 위중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뇌졸중, 위중, 중환자실, 모든 단어가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태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48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네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의사는 태연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홀로 남겨진 태연 할아버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평화롭게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내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에 그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문득 아들 준호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태연 할아버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왔어. 네, 어머니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졸중이래.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태연 할아버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마지막 단어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예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강남세 브란스 병원이야. 근데요?
회사 일이 바쁘면 내일 와도 돼.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을게. 잠시 침묵이 흘렀고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내일 아침 첫 기차로 갈게요. 미래한테 먼저 가라고 할게요. 태연 할아버지는 순간 아들에게 실망했지만 그의 바쁜 회사 생활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은 후 태연 할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아버님, 방금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미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으셔. 의사 선생님이 위중하다고 하더라. 태연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다, 미래야. 전화를 끊고 태연 할아버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의사들이 서류를 들고 지나갔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서영 할머니의 얼굴만이 맴돌았습니다. 약 1시간 후 미래가 숨을 헐떡이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태연 할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미래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래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의사가 한 말도 전달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있을 테니 잠시 쉬세요. 아버님도 건강 조심하셔야 해요. 미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어머니 곁을 지켜야지. 태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와 두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잠시 면회 가능합니다. 한 분씩 들어가시면 됩니다. 태연 할아버지가 먼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각종 의료 장비 소리로 가득했고 침대에 누워있는 서영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각종 관과 선이 그녀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이 없는 손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 정신 차려. 응? 우리 손주도 보고 준호도 보고. 아직 할 일이 많잖아. 태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렸고 태연 할아버지는 자리를 미래에게 양보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살아온 날들 중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모든 신에게 아내의 회복을 빌었습니다. 미래가 나왔을 때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꼭 나으실 거예요, 아버님. 저희가 곁에서 잘 모실게요. 태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의 진심 어린 위로가 그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태연 할아버지와 미래는 병원 대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서영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간이 중환자실에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의료진들의 발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미래는 중간중간 졸다가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님, 조금이라도 주무세요. 제가 깨어 있을게요. 미래가 태연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나 좀 자라. 내일 준호도 올 텐데 내가 너무 지치면 어쩌려고. 미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태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태연 할아버지는 잠시나마 위안을 느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의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약간의 진전이 있습니다. 뇌의 부종이 조금 줄어들었고 혈압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으니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태연 할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그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태연 할아버지는 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미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잠시 카페에 가서 아침 드실 것 좀 사올게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체력이 유지되실 거예요. 태연 할아버지는 사실 별로 먹고 싶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미래가 카페에 다녀오는 동안 태연 할아버지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 서영 할머니를 면회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좋아지고 있대. 조금만 더 힘내, 응? 태연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준호도 오늘 온대. 우리 아들 얼굴도 봐야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둘러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걱정하셨죠? 준호는 태연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왔구나, 준호야. 태연 할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준호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대. 내 어머니 강한 사람이야. 꼭 이겨낼 거야. 태연 할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저희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미래가 음료와 샌드위치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왔어? 어서 와. 응, 방금 도착했어. 어제 고생 많았지? 아버지 모시느라. 준호가 미래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고생이야? 당연히 해야지. 미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샌드위치 좀 드세요. 커피도 가져왔어요. 태연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식욕은 없었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회사는 어떡하고? 태연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휴가 냈어요. 어머니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있을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다시 체크해 봤는데 생체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의식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뇌졸중의 경우 환자마다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일반 병실로 옮긴다는 것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영 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태연 할아버지와 준호, 미래는 교대로 병실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가 맡았고 태연 할아버지와 준호는 잠시 병원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머니 없이 난 살 수 없어. 꼭 나아야 해. 나으실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강하셨잖아요. 준호가 위로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아내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준호의 탄생, 그리고 수십 년간 함께 지내온 소소한 일상들까지 그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태연 할아버지가 문득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저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 내 어머니도 빨리 깨어나실 거야. 태연 할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미래는 병실 소파에 앉아 서영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태는 어때? 태연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대로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체크하고 가셨어요. 미래가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집에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기로 했고 태연 할아버지와 미래만이 병실에 남았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미래는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발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의료기계의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아내, 준호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던 모습, 아들의 대학 졸업식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그날까지 모든 순간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여보, 기억나? 준호 대학 붙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태연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해준 된장찌개 맛이 아직도 생생해. 우리 아들 서울대 갔다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그의 목소리는 병실의 어둠 속에 잦아들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소파에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고 서영 할머니는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점점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되었고 병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잠시 졸았다가 깨어났을 때 문득 서영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이 들어? 태연 할아버지는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영 할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간호사 호출 버튼을 재빨리 눌렀습니다. 미래야, 일어나. 어머니가 움직였어. 태연 할아버지가 크게 외쳤습니다. 미래는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어머님이요? 두 사람은 서영 할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영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는 듯 했지만 점차 주변을 인식하는 듯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요. 태연 할아버지는 복도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곧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왔고 서영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와 미래는 잠시 병실 밖으로 나가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의식을 되찾으신 거예요. 미래는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야. 내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야. 잠시 후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징후입니다. 지금은 말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만 재활 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면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자극은 주지 마시고 조용히 해주세요.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와 미래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약간 상체를 일으킨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눈은 이제 주변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가 다가가자 서영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태연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팔과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왼손으로는 남편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어머님, 저 미래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미래도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태연 할아버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때 준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의식이 돌아오셨다고 해서 바로 왔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서영 할머니는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영 할머니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는 뇌졸중으로 인해 오른쪽 신체에 마비가 왔고 언어 기능에도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활 치료를 통해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낮에는 병원에 있다가 밤에는 준호의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 쉬기로 했습니다. 미래는 주로 낮 시간에 병원을 지키며 서영 할머니를 돌보았고 준호는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에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집에 모셔다 드리곤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서영 할머니는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왼손으로는 물건을 집을 수 있었습니다. 재활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매일 조금씩 운동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미래는 재활치료를 마친 서영 할머니를 칭찬했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태연 할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내의 상태가 나아진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태연 할아버지는 아내의 침대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분명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곧 집에 돌아갈 수 있겠어. 일주일이 더 지나자 서영 할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도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서영 할머니의 놀라운 회복세에 감탄했고 재활 치료를 계속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저녁까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래는 오전에 병원에 들렀다가 집안일을 하러 가고 저녁에 다시 돌아와 시부모님을 돌보았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이 바빠 주로 주말에만 병원에 왔지만 항상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태연 할아버지가 집에 중요한 서류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미래는 그녀의 곁에서 간호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머리 좀 빗어드릴게요. 미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미래는 서영 할머니의 뒤에 서서 천천히 그녀의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생활로 인해 서영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져 있었지만 미래는 정성껏 빗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많이 나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조금만 더 재활 치료하시면 집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미래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오른쪽 팔다리의 움직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서영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곧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집도 깨끗이 청소해 놓았어요. 어머님이 돌아오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미래는 서영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래는 서영 할머니가 약을 먹는 것을 도왔고 간호사는 체크를 마친 후 나갔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 조금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쉽게 피로를 느꼈기 때문에 짧은 낮잠이 필요했습니다. 미래는 서영 할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얼마 후 미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통화를 위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눈을 뜨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피곤해서 잠에 쉽게 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미래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병실 구석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주야? 응, 나 미래. 시어머니 병원에 있어. 미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병실의 정적 속에서 미래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응, 지금 자고 계셔.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게 벌써 2주가 넘었잖아. 내가 직장도 관두고 매일 병원에만 있으니 지쳐 죽겠어. 서영 할머니는 가슴이 아프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래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자신을 간호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시부모님인데. 미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간병하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죽을 것 같아.
서영 할머니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래의 말투에서 진심 어린 피로감과 함께 어딘가 냉소적인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그런 말하면 안 되지.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미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의사도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그럼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서영 할머니는 충격으로 눈을 뜨려다가 간신히 참았습니다. 의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복이 빠르다고 칭찬했었는데 미래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좀 죽어, 이년아. 갑자기 미래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그 말이 자신의 귀에 직접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잘못 들은 걸까요? 하지만 미래의 다음 말이 모든 의심을 확실히 했습니다. 아, 근데 시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서영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여전히 잠든 척을 했습니다. 미래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 생명보험이 있다고? 얼마나 되는데? 와, 그 정도면 우리 부채 다 갚고도 남겠네. 근데 이게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빨리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래의 웃음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자신을 돌봐준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준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그 바보는 아직도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모르면서. 서영 할머니는 아들 생각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는 정말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도 이 모든 것에 동참하고 있는 걸까요? 미래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자. 시어머니가 깨어나기 전에 끊어야 해. 이따 전화할게. 통화가 끝난 후 서영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태연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미래는 다시 서영 할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서영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서영 할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미래의 목소리는 다시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냉혹한 말들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물, 좀. 서영 할머니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미래는 웃으며 물컵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해 보였지만 서영 할머니의 눈에는 이제 그 미소가 위선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고 가슴은 배신감으로 아팠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미래를 진심으로 아끼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연 할아버지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서영 할머니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즉시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태연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미래가 병실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태연 할아버지는 아내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거야? 서영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말하기가 어려웠지만 이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래가 어제 전화로 서영 할머니는 천천히 끊어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태연 할아버지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서영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좀 죽어. 이년아. 라고 했어요. 태연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서영 할머니가 이런 심각한 일을 거짓으로 말할 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보험금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서영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태연 할아버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믿기지 않는 충격과 함께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태연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분명해요. 내가 자는 줄 알고 말했어요. 태연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미래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오셨네요. 어머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미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미래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미래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태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미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서영 할머니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눈짓을 한 후 미래와 함께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간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래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다오. 너 어제 내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했니? 태연 할아버지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미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특별한 말은 한 적 없는데요. 내 시어머니가 자는 줄 알고 한 말 있지 않니? 태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서서히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미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어머님이 주무실 때는 조용히 있었어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태연 할아버지는 미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죽기를 바란다는 말, 보험금 타겠다는 말. 그런 말 한 적 없니? 미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뇌졸중 후에는 환청이나 망상이 생길 수도 있대요. 태연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나는 내 시어머니를 믿는다. 미래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오해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직장까지 그만두고 매일 병간호하고 있잖아요. 태연 할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미래야, 나는 내가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그는 돌아서서 병실로 향했습니다. 미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버님, 정말 오해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병실로 들어가자 서영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아내의 곁으로 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래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는데. 태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미래는 서영 할머니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해세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님을 위해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서영 할머니는 미래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화로 말했어. 좀 죽어. 이년아. 분명히 들었어. 미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가 왜 그런 끔찍한 말을 해요? 저는 정말 어머님이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 있어요. 미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미래의 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래야, 이제 그만해라. 내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나는 내 아내를 믿는다. 미래는 점점 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시도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빠한테 전화해 볼까요? 오빠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태연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호에게 전화해 보자. 미래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녀는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이 내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오해하셨나 봐. 아버님도 그걸 믿으시고. 어떡해, 나 너무 억울해.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어떤 말인데? 미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내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적 없어. 어머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바꿔줘. 미래는 휴대폰을 태연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고 준호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가 어제 미래의 통화를 들었어. 미래가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좀 죽어, 이년하라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고 하시는구나. 태연 할아버지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충격받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미래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어머니를 믿는다. 태연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최근 미래가 좀 이상했어요.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갈게요. 태연 할아버지는 준호의 말에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보자. 전화를 끄는 태연 할아버지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곧 올 거야. 그때까지 더 이야기하자. 태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서영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약 1시간 후 준호가 헐레벌떡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준호는 부모님께 먼저 인사한 후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미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연 할아버지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어제 미래의 통화를 우연히 들었어. 미래가 전화로 내 어머니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하시는구나. 또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 이게 사실이야? 미래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 잠시 화가 났었어. 매일 병원에만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지만 정말로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냥 친구한테 하소연한 거야. 준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 그래서 내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야? 보험금은 또 뭐야? 미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 빚 얘기하다가 나온 말이야. 진심으로 그런 뜻이 아니었어. 태연 할아버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빚이 있다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사업 투자가 잘못되어서 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미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래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대신 냉소적인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인정할게. 나 정말 지쳤어. 매일 병원에서 간병하고 집에 가서도 집안일하고. 우리 빚은 계속 늘어가는데 언제 이 생활이 끝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화가 났어. 모두가 미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슬픈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태연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 거야? 태연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정말로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준호는 미래의 말을 더 들을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미래.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어떻게 내 부모님께 이럴 수 있어? 태연 할아버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와 내 어머니는 결정했다. 우리가 모아둔 재산, 내게 물려주려고 했던 모든 것, 전부 다 팔아버릴 거야. 준호와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고 나니 더 이상 그럴 마음이 없구나. 집도 땅도 저축해둔 돈도 전부 다 정리할 거야. 태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우리 것이에요. 우리 미래를 위해 필요해요. 태연 할아버지는 미래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거? 아직 상속도 안 받은 재산이 어떻게 너희 것이 되지? 내 아내를 이렇게 대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줄 수는 없어. 준호는 미래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미래, 진정해.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잘못했지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태연 할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내 아내를 말리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야. 내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내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면 너도 책임이 있어. 서영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야, 미래야,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미래는 갑자기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야 해요. 늙은이들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준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에 너무 놀라 그녀를 말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래, 지금 당장 이 병실에서 나가. 더 이상 내 아내를 괴롭히지 마. 미래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나갈게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당신들이 가진 재산은 결국 우리 것이 될 거예요. 당신들이 얼마나 더 살겠어요? 미래는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고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준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미래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줄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과 함께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이제 알았을 거다. 내 선택이다. 내 아내를 따라갈지 아니면.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이제 결단이 서린 듯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당신들의 아들입니다. 미래가 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도 그녀를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준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와 서영 할머니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서영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도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그날 이후 태연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과 땅을 팔고 저축해둔 돈도 찾아서 대부분을 지역복지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준호는 미래와 헤어지기로 결심했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할머니는 점차 회복되어 몇 주 후 퇴원했고 태연 할아버지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소박해졌지만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 곁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미래는 가끔 연락을 시도했지만 더 이상 그들 가족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와 서영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작은 발코니에 나가 함께 차를 마시며 일출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을 모두 잃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아침 서영 할머니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태연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행복해. 서로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미소를 교환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전과는 달라졌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의미임을 그들은 이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